네, 안녕하십니까. 자, B아파트 6년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나왔어요. B아파트 6년 단기 등록 임대 제도가 이제 5월 29일자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제 6월 4일 날부터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6월 4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얼마 전이죠. 한 벌써 2020년도에 그때는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한 임대 등록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년짜리 이제 장기 임대를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다세대나 이제 빌라 같은 경우를 이제 10년짜리, 장기 임대 등록 제도만 남겨놨었는데, 너무 길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5월 29일이니까 며칠 됐어요. 5월 25일 날 나왔구나. 아니다. 5월 29일 날 이제 발표가 됐고, 이거를 이제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저는 항상 원래 임대업을 등록하지 말라는 게 저의 이제 그 교육 방침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임대 등록을 하게끔 국가가 너무 강력하게 이제 몰아붙였죠. 그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관련돼서 수많은 정책과 분쟁, 법적 분쟁이 사회적으로 낭비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안 해던 사람들이 이제 국가에서 이제 조세를 더 받기 위해서 등록제도를 만든 겁니다. 강제 등록제도를. 원래 등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는데 당시에는 해도 그만이지만 안 하면 엄청나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지만 임대업을 등록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죠. 그게 이제 그 임대 장기 등록이 이제 그 8년짜리였는데 그러다가 10년짜리로 바꿨죠. 20년에. 그런데 이번에 6년짜리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게 며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제 주로 이제 임대업을 등록하는 이유는 뭔가 세제 혜택이 좀 있어서겠죠. 그 세제 혜택의 원인은 여기 있는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법인세 중과 배제, 요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는 종합부동산 세금을 이제 합산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전부 다 있으면 그걸 다 합쳐가지고 6억이 넘으면 이렇게 이제 다주택자는 6억부터가 이제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이 종부세가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어마무지하게 과도하죠. 과도합니다. 그 당시에는 단일 과세로 6%였고 얼마 전까지는 5%까지 떨어뜨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진 않지만 뭐 워낙에 뭐 세무 전문가들도 세금에 대해서 그냥 포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경포세라 그랬나? 그래서 뭐 하여간 양포세인가? 양도세는 뭐 다 세금 관계가 너무 바뀌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전화도 안 받고 세무사들조차도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시국이 있었어요. 그게 한 3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들이 막 전화를 하고 그러면은 해당 국세청에서도 모르니까 전화기를 끊어놓는 거죠. 걸려오고 전국적으로 걸려오고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서 이런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럴 때가 있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라는 것은 이제 내가 선어체가 돼가지고 이걸로 합산을 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또 매기는 거예요. 재산세 외에 또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위헌 논란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합헌 이렇게 때려버린 거죠. 어차피 이제 국가가 자기들이 위헌이라고 하게 되면은 국가 입장에서 돈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애증간한 거는 그냥 합헌 이렇게 때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6년짜리 단기 임대를 등록을 해버리는 거죠. 주택을. 여러분들이 경매로 사가지고. 한 개, 두 개를 이제 했어. 그러면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5채인데, 2채는 단기 임대에 등록을 해 놓으면, 3채만 가지고 종부세를 계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 뭐,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여러분들이 개인 같은 경우는, 큰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단일 과세가 그 당시 6%였죠. 근데 아마 그 윤 정부 때 3%, 4%까지 낮추고 그 2주택까지 3%였나? 그 다음부터 3%대부터 3주택부터 5%뭐 이런 식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래서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서 혜택 보는 건 사실 법인일 경우에 그렇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작게 사는 거는 큰 혜택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의 중과를 배제하겠다라는 거는 당연하게 그 다주택자 개수에서 빼지기 때문에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이 6년짜리 그 단기 임대 대상이 되는 건 주로 우리가 이제 건설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건설 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경매하는 사람은 매입을 한단 말이죠. 매입할 때는 보통 4억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가격 4억 이하짜리를 수도권에 사거나 비수도권에서 2억 이하짜리를 사면은 만약에 6년 단기 임대를 등록할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있다. 종부세 합산과세, 양도세, 법인세 중과 배제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막 외우려 그러면 잘 안 외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매로 집을 사는 입장에서 우리가 무슨 세금까지 뭐 마스터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피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임대 사업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나이 들어서 이제 집을 개수를 늘리고 대신 세금을 낮추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세로 안정 수익을 확보하겠다 라시는 그런 분들은 6년짜리 단기 임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세제 혜택은 이런 게 있다라는 점이고, 대신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여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4억 5천짜리를 사버리면은 6년 단기 임대 등록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대상이 아닌 겁니다. 등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년짜리 같은 경우 등록했다가 10년짜리로 증가될 수 있냐? 예, 그건 선택하시면은 대신 내가 6년짜리 등록해놓고 3년 정도를 보유했다. 그러면 앞으로 7년만 더 보유하면 10년짜리 임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계산할 때 헷갈리는 게 있는데, 주로 이제 임대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집을 샀어요. 그걸 임대업 등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임차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보증보험을 계약을 해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도 전세 사기가 있으니까 사소한 작은 그 전월세 계약 자체도 온 국민이 입에다가 전세 사기를 달고 삽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불신, 임대인에 대한 불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어찌 보면은 전세 사기건 아까도 이제 다른 통계 그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이제 금년도로서 한 860건 정도를 추가로 승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뭐 2만 건, 3만 건 정도 전세 사기건이 승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주택 수에 대비해서는 어마무지하게 작은 미지수죠. 그죠? 1%도 안 되는 작은 거지만은 온 국민의 90%는 전세 사기를 입에 붙이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이게 잘못된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집주인한테 돈을 못 받더라도 내 돈을 챙겨갈 수 있는 게 이제 여기에 있는 임대 보증인데, 이거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집이 9억 이하짜리 집이라면 빌라면 145%까지를 집 가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이 공시가격이 2억이에요. 그러면은 145%면은 2억 9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2억 9천만 원을 이 집의 지부의 가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근저당이 1억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1억 9천만 원까지만 전세 보증을 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9천만 원까지만 서주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전세 계약을 1억 5천으로 했다. 그러면은 허그에서는 이제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임차인을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9억 미만짜리는 145%를 집가격으로 본다더라. 물론 단독은 190%를 본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표 정도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은 심심할 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가가 급상승하고 해외 달러 환율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설 회사들이 거의 한 3년, 4년 전부터 집을 안 짓고 부도난 사례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박원순 시장의 12년, 그 다음에
그 문정권의 5년, 그 다음에 윤정권 3년, 이 기간 동안에 신규 주택의 공급 수가 너무 극심하게 낮고, 그 사이에 최근 작년, 재작년에는 환율의 문제, 그 다음에 수입 물가가 급등한 거, 이런 거, 그죠? 모든 건자재가 다 올랐어요. 그 다음 인건비 폭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을 많이 못 짓게 되는 거고, 집을 싸게 지을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싸게 지어야 싸게 팔죠. 근데 지금은 다 비싼데, 사람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환율도 비싼데, 지금은 지으면은 분양도 잘 안 되죠. 불경기니까. 그래서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으니까 국가 입장에서 이제서 이제 또 국민들한테, 야, 네가 좀 사가지고 이렇게 내 세금 조금 드릴 테니까 네가 좀 공급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만들어낸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